세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뉴스와 신문, 정치인의 연설, 대기업의 광고. 뒤에 숨어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계는 단순히 국가나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비밀 엘리트들이 정밀하게 설계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그 진실을 감추기 위해 매일같이 정보를 조작하고 현실을 왜곡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음모론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일까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의문은 누가 진짜 권력을 쥐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원로원부터 현대의 유엔까지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공공이란 이름을 걸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알 수 없는 조직들이 실질적인 힘을 휘두르고 있다는 소문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들 조직은 특정 종교적, 이념적 혹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움직이며 세계의 흐름을 보이지 않게 바꾸어 놓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언급되는 비밀 조직은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들은 건축가 집단에서 출발해 세계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피라미드 구조의 상징과 일루미나티의 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여러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가입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들의 조직은 계급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낮은 단계의 구성원조차도 내부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철저한 구조 속에서 상층부만이 세계의 진짜 그림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들의 설계 속이라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비밀 조직으로는 일루미나티가 있습니다. 그들은 프리메이슨보다도 더 강력하고 은밀하게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세계의 금융 시스템과 미디어, 심지어는 예술계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루미나티의 상징인 눈은 미국 $1 지폐에도 새겨져 있어 대중을 조종하고 있다는 상징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이 눈은 단지 감시의 의미를 넘어 통제와 주시, 조작의 상징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단지 상상 속 이야기일 뿐일까요? 이런 조직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국제전쟁, 심지어는 전염병의 발생까지 이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 9.11 테러, 코로나19의 팬데믹까지 모두 하나의 큰 시나리오 속 일부였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세계는 우연히 움직이지 않으며 모두 계획된 패턴에 따라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은 누구의 것일까요? 엘리트 비밀 조직의 핵심은 정보에 있습니다. 정보는 곧 권력이며 그 정보를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세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우리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정보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보여줄 정보만 보여주며 어떤 뉴스는 전 세계에 퍼지는 반면 어떤 진실은 철저히 가려집니다. 이러한 흐름 뒤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세계는 과연 진실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인가? 우리가 매일같이 듣는 뉴스와 정치인의 발언, 경제 지표와 기술의 발전은 모두 사실인가? 혹은 조작된 진실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야 할 미스터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단지 전설일 뿐이라면 왜 이토록 많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그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할까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많은 사건들에서 동일한 상징과 구조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조지 워싱턴, 벤저민 프랭클린과 같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두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역사적 우연일까요? 그들이 세운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와 평등을 외쳤지만 동시에 신비로운 상징과 구조물을 남겼습니다. 워싱턴 D.C.의 건축 배치는 일루미나티의 상징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더 나아가 최근 몇 년간 이뤄진 글로벌 이벤트들을 보면 단순한 자연적 현상이나 경제 순환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기후위기, 빈번한 자연재해, 인플레이션, 그리고 갑작스러운 기술 혁신은 모두 누군가의 계획하에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퍼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기술 기업들의 급성장은 단순한 시장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특정 조직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들은 데이터를 무기로 삼아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시대,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유도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검색하는 단어, 보는 영상, 읽는 기사까지 모두 철저하게 분석되고 있으며 우리의 사고방식까지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의 자유는 오히려 감시의 자유라는 역설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데이터를 통제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점입니다. 단순히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기업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어있는 더 큰 세력일까요? 다보스 포럼이나 빌더버그 회의와 같은 글로벌 엘리트들의 회의체는 이런 의문을 더 짙게 만듭니다. 세계 각국의 정치인, 재벌, 군사 전문가, 미디어 권력자들이 모여 비공개로 회의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의심을 키웁니다. 왜 그들은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을까요? 왜 그 회의 내용은 대중에게 투명하게 전달되지 않는 걸까요? 이들이 모여 세계의 미래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단지 음모론자들의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의 회의는 뉴스에도 소개되며 실존하는 행사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안에서 오가는 이야기의 본질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엘리트 비밀 조직의 철학과 목적은 단순히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방향성을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 설계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인구를 통제하려 하고 인간의 삶을 효율화하며 불필요한 존재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은 도구가 되고 교육과 문화는 사람들의 사고를 제한하는 틀이 됩니다. 일부 이론은 백신조차도 인구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극단적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검증된 바는 없지만 사람들의 불안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과학과 진보라는 단어들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엘리트의 손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이라면 우리는 단지 거대한 연극 속에서 움직이는 배우일지도 모릅니다.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퍼즐을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증거와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음모의 정체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나갈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움직이는 걸까요? 단순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목적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신세계 질서누 월드 오더라고 주장합니다. 신세계 질서는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통일하여 모든 인간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완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체계 하에서는 국가의 경계도 민족의 정체성도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규율과 명령으로 움직이며 개인의 자유는 철저히 제한됩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상징적인 구조물 중 하나는 조지아 가이드스톤입니다. 1980년에 세워진 이 거대한 석조물에는 여러 언어로 적힌 메시지가 새겨져 있으며 그중 가장 충격적인 문구는 인류를 5억 명 이하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구 인구의 90% 이상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통제 계획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구조물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존재했고 지금도 그에 대한 논의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과 관련하여 거론되는 또 다른 조직은 스컬 앤 본즈 스컬 언드 본즈입니다. 예일 대학교의 비밀 클럽으로 시작된 이 조직은 미국의 대통령들과 거물급 인사들이 거쳐 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대학 시절부터 철저히 비밀스럽게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스컬 앤 본즈는 미국 정계와 금융계,
심지어는 정보기관까지 뻗어있는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엘리트 조직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철저한 비밀 유지입니다.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순간 그들은 그 구성원을 철저히 배제하거나 무력화시킨다고 합니다. 몇몇 내부 고발자들이 신비한 사고로 생을 마감한 사례는 음모론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CIA 내부 문건을 폭로하려던 일부 인물들이 갑작스럽게 실종되거나 사고사한 사건들은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 회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음모론이라는 단어를 비웃기보다는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모든 음모론이 진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모론이 생겨난 배경에는 반드시 어떤 의심과 현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뉴스 속 작은 문장 하나가 사실은 거대한 흐름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우리 모두의 삶을 좌우하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의 미래를 논의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그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지만 그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눈으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의심하고 질문하고 탐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 거대한 그림의 윤곽을 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이제부터입니다. 엘리트들은 과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그 철학은 어떻게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걸까요? 엘리트 비밀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철학은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이상주의적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선택받은 자로 규정하며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세울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이 철학은 오랜 역사 속에서 신비주의, 연금술, 고대 종교와 연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들 조직은 비의를 중심으로 한 고대 지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와는 구분되는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르메스의 지혜, 카발라, 에녹서와 같은 신비주의적 문헌들은 엘리트들이 숭배하는 철학의 근원이 되며 그들은 이를 통해 인간의 의식과 세계의 구조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 철학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을 넘어서 인간을 프로그래머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움직입니다. 즉, 인간은 입력과 출력의 결과물이며 충분히 반복되고 구조화된 정보 앞에서는 의식마저 조정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들은 미디어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뉴스, 영화, 음악, 광고는 단지 오락이 아니라 정보와 이미지, 상징을 통해 대중의 무의식을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디즈니, 넷플릭스, 헐리우드, 그리고 글로벌 음악 산업에는 특정 상징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일루미나티의 눈, 피라미드, 나선형 구조, 체스판 무늬, 붉은색 가운을 입은 인물들. 이런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대중은 알게 모르게 하나의 메시지에 길들여집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상징을 이용한 심리적 프로그램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트들은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생체칩 기술은 단지 과학의 진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기술로 통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랜스휴머니즘이란 이름으로 인간의 진화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철학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탄생할 존재는 인간과 기계가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종족으로 기존 인간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며 어떤 뉴스에 반응하는지를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엘리트들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로운 존재가 아닌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선택의 자유는 착각이며
이미 그 선택조차도 데이터에 의해 유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개념이 기술과 결합될 때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감옥이 됩니다. 이러한 철학은 단순히 미래를 위한 준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인류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말살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일된 규격으로 맞추고 모든 인간을 같은 기준으로 재단하는 체계는 편리할 수는 있어도 인간적인가에 대한 질문은 남습니다. 엘리트들이 추구하는 세계는 효율적이고 안전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세계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물어야 합니다. 과연 이 세상은 누구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각성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신기술, 예측하지 못한 정치적 변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사회적 움직임들. 이런 일들은 정말로 자발적이며 우연히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니면 특정 세력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축적해온 계획의 일부일까요? 음모론이라는 단어가 주는 가장 큰 혼란은 바로 그럴 리 없다는 우리의 본능적 거부 반응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상식을 깨는 방식으로 흘러왔습니다. 권력은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고 진실은 침묵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는 기존의 화폐 체계를 바꾸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단순한 금융 혁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산과 소비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거래를 추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사용 제한도 가능합니다. 만약 국가나 글로벌 조직이 이를 완벽히 통제하게 된다면 개개인의 재정 자율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맞물려 등장한 개념이 바로 사회 신용 시스템입니다. 이는 개인의 행동을 점수로 환산하여 보상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현실화되고 있으며 단순히 벌점을 주는 수준을 넘어 아예 사회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글로벌 차원에서 통일된다면 개인은 더 이상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점수로 평가받는 단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수를 매기는 기준은 누구에 의해 설정될까요? 바로 엘리트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해지는 것은 바로 감시 사회가 기술적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CCTV, 인터넷, IoT 기술은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완벽한 감시의 기반이 됩니다. 당신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통화했으며 어떤 영상을 시청했는지까지도 이미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일 수도 있고 그 기업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체 통제. 그리고 그 통제의 마지막 단계는 인간 의식의 조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와 관련해 빠질 수 없는 것이 MK울트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실제로 운영했던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의식을 조작하고 통제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약물과 최면, 고문, 감각 차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 했던 이 실험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발표됐지만 여전히 그 여파와 기술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현대 사회의 일부로 흘러들어왔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도 알지 못한 채 조종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의 공통점은 바로 보이지 않는 연결입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한 걸음 물러나 보면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정보, 감시, 통제, 데이터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 믿었지만 정작 우리는 그 기술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엘리트 비밀 조직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형태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며 시대를 넘어서 존재해왔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들의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는 그저 통제된 인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어난다면 그 시나리오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다시 개인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간의 행동, 사고, 감정, 심지어는 미래를 추론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보이지 않는 판단자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판단자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엘리트 비밀 조직이 현실에서 실존하든 말든 간에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누군가의 설계가 반영된 구조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플랫폼, 금융 시스템, 정보 매체는 모두 거대한 설계 안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주도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무력이나 폭력이 아닌 구조라는 이름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통제는 가장 강력한 통제입니다. 강제성이 없기에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순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혁신적인 기술로 우리 삶을 바꾸어 놓았지만 동시에 감시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앱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남깁니다. 우리의 위치, 검색어, 취향, 습관은 모두 수집되고 저장됩니다. 이 정보는 어떤 기준으로 활용될까요? 혹시 우리는 이미 등급화된 인간으로서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 분류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신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제안이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동, 언행, 소비 패턴, 온라인 활동이 점수로 환산되며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은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반대로 점수가 낮은 사람은 대출 제한, 공공서비스 차단, 심지어는 교통이용 제한까지 받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선택된 행동만이 허용되는 감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단순히 시스템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엘리트 조직은 인간의 정신과 감정, 그리고 기억까지 통제하려 합니다. 이른바 디지털 뇌 혹은 의식 업로드라는 개념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디지털화하여 저장하고 이후 그것을 인공지능과 결합해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는 계획. 이 얼마나 매혹적인가요? 그러나 그 유혹 뒤에는 인간 정체성의 해체라는 커다란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점차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선택과 사고, 감정마저도 기술에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영화를 볼지조차도 추천 시스템이 대신 결정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설계된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형태의 통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당한 것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권력이 설계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곧 길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유는 끊임없이 자각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읽고 구조를 파악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자유는 결국 사라진 자유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미 그들의 무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점점 정교해지고 감쪽같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가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무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관객이 됩니다. 인류는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통제와 저항의 관계 속에서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고대의 신권 정치와 봉건 왕조는 물리적인 무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통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철창도 무력도 없습니다. 대신 정보와 이미지, 알고리즘과 감정의 조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통제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통제 방식은 엘리트 조직의 전략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도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정한다고 믿지만 그 결정은 대개 선택지를 만든 이들의 시나리오에 따릅니다. 선택지 자체가 조작되었을 때 진정한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다양한 채널이 실제로는 몇 개 대형 기업 또는 재단에 의해 운영된다면 어떨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단지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선택을 할 뿐입니다. 엘리트들이 운영하는 미디어는 오랫동안 프레이밍이라는 기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는 사실 자체를 왜곡하지 않고도 의미를 완전히 바꾸는 방식입니다. 같은 사실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대중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뉩니다. 이러한 미디어 프레임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 안에서 끊임없이 조작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분노, 공포, 희망, 안도. 모든 감정이 설정된 프레임에 따라 유도되고 조절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지 개인의 사고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의식을 설계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방향, 세대의 가치관, 문화의 흐름조차도 미디어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그 조정을 주도하는 이들은 바로 소수의 엘리트들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설계해갑니다. 우리는 이 설계도를 보지 못한 채 결과만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통제의 결과는 결국 인간의 정체성 해체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점차 자아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외부 기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SNS의 좋아요 수, 팔로워 수, 트렌드에 대한 민감함 등은 모두 외부 인식에 기반한 정체성 형성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불안정하며 쉽게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자아는 통제에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는 엘리트들이 가장 원하는 조건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항상 지침을 원하고 지침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한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바로 전 세계적 통합입니다. 문화의 통합, 경제의 통합, 그리고 의식의 통합. 이 통합은 표면적으로는 인류의 단결을 의미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기준에 의한 절대적 통제를 뜻합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금융, 하나의 기준, 하나의 권력. 이것이 바로 신세계 질서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프로젝트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질문이며 미래 세대가 살아갈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흐름을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다음 세기가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엘리트라고 부르는 집단은 과연 언제부터 존재해 왔을까요? 단순히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조정하고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해온 그들은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이름을 바꾸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가면을 쓰며 대중 속에 숨어 활동해 왔습니다. 때론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때론 국제기구의 의장으로, 혹은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실체는 결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질서 있는 통제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 불안을 이용합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해법은 언제나 규율, 데이터, 표준화된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리하고 안정적이며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인간의 자유는 하나씩 제한됩니다. 마치 끓는 물속 개구리처럼 우리는 미세한 통제에 점점 적응하며 스스로 그 굴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통제의 정점에는 디지털 신분 체계가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전통적 신분 요소를 넘어서 이제는 생체 정보, 뇌파, 감정 반응, 심지어는 DNA 정보까지도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단지 보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인간 그 자체의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손에 쥔 자는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셈입니다. 이 디지털 신분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서 누구에게 자원과 기회를 분배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거나 배제할 것인지 결정하는 핵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트 조직들은 이런 기술 발전을 매우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러한 목적에 최적화된 도구입니다. AI는 데이터를 학습하여 사람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 예측은 다시 구조화되어 정책과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우리는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선택은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시스템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실질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데이터적 인간으로 환원됩니다. 숫자, 점수, 그래프, 패턴. 우리가 누구인지보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수치로 변환되고 수치는 곧 권한과 기회로 연결됩니다. 인간은 인간다움을 잃고 효율적인 기계의 일부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은 여전히 숨겨진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중은 여전히 겉으로 보이는 뉴스와 콘텐츠에 몰입하며 그 이면의 설계자들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흐름을 지적하는 이들을 조롱하거나 배척합니다. 음모론자라는 낙인은 진실에 접근하려는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너무도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조작과 통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인류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무지를 택할 것인가, 각성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시나리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진실이 지금껏 믿어왔던 모든 것을 부정한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린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외면하는 순간부터 진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 우리를 조용히 조여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진실은 눈앞에 실체로 다가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힘으로. 엘리트 비밀 조직의 미스터리는 바로 그런 진실의 일종입니다.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스며든 구조적 현실이라는 점에서 더 무섭고 더 집요합니다. 특히 그들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대중이 저항하지 않도록 스스로 받아들이게 만드는데 능숙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회 변화라고 부르지만 실은 의도된 진화일지도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글로벌 팬데믹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전 세계를 동시에 마비시키고 그에 따른 대응 체계는 유례없는 규모의 통제를 동반했습니다. 봉쇄, 격리, 통행 제한, 백신 패스, 디지털 인증. 그 모든 조치들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 아래 도입되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통제 시스템 구축의 테스트베드 역할도 했습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통제를 수용할 수 있는지, 디지털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정착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은 통제의 정당성을 실험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위기 상황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요소는 구세주 담론입니다. 대중은 혼란 속에서 새로운 리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질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트들은 준비된 해답을 제공합니다. 문제와 해답을 동시에 쥔 자는 언제나 유리합니다. 문제를 해결한 존재로 포장되는 순간 그들은 더 강한 권한과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기가 끝나더라도 그들이 구축한 통제 시스템은 남아있게 됩니다. 통제는 눈에 띄지 않게 변형됩니다. 명백한 감시는 불쾌하지만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화는 환영받습니다. 그래서 통제는 언제나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당신은 자발적으로 그 시스템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선택지 자체가 유도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장바구니에 담긴 추천 상품처럼 우리는 그들이 정해놓은 선택지를 따라가는 경로를 자율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의식의 독립입니다. 생각하는 법, 의심하는 법, 분석하고 질문하는 법. 이 모든 능력이 사라질 때 우리는 완전한 통제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기술과 정보는 우리를 돕는 도구가 아니라 감시와 조종의 손길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흐름을 인식하고 거부할 수 있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깨어있는 개인이며 이 시스템을 넘어서고자 하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들의 등장은 희망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소수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소수가 흐름을 바꿔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소수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트들이 바라는 사회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무질서가 아닌 예측 가능한 질서입니다. 그 예측은 단지 사회 전반의 흐름을 넘어서 개인의 감정과 행동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기보다는 선택과 사고의 폭을 제한하여 자율성 안에서 통제를 실현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유사회지만 실질적으로는 선택지 자체가 제한된 공간.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감옥의 실체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정보는 필터링되고 큐레이션되며 개인화됩니다. 이것은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제공되지만 실상은 의식의 경로를 좁히는 방식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정보를 점점 덜 접하게 되고 내 취향에 맞는 것만 노출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만든 벽 안에 갇힌 채 그 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됩니다. 정보는 과잉되었지만 진실은 부족한 시대. 이보다 더 교묘한 통제가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엘리트들은 기술의 윤리를 정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자 이제는 인간의 고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물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인간은 점차 효율성 경쟁에서 밀려납니다. 감정, 공감, 실수와 같은 인간적 요소들은 점차 부정적인 요소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교육제도에도 반영됩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다양한 가능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지만 이제는 데이터 중심, 정답 중심, 정렬 중심의 교육이 대세를 이룹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시스템에 최적화된 존재로 길러지고 있으며 정해진 기준에 얼마나 맞추느냐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이들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로 분류됩니다. 그들의 철학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효율과 질서, 통제와 조화를 중시하는 이들의 체계에서는 개인의 아픔, 창의성, 실패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엘리트들이 바라는 것은 감정 없는 시스템이 아닌 감정마저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눈물조차 분석하고 분노의 원인마저 패턴화하며 사랑의 형태까지도 알고리즘으로 재구성하려 합니다. 이는 단지 기술이 아닌 인간 자체에 대한 재설계 시도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인간일 수 있을까요?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이제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근본적 물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시대, 그것이 지금입니다. 엘리트 비밀 조직에 대한 의혹이 단순한 음모론을 넘어서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일종의 인식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세계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깨달음은 불안과 동시에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곧 선택을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시스템 안에서 안정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더라도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들의 방식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문제를 만들고 해답을 주며 그 과정에서 권력을 확보합니다.
금융위기, 전염병, 국제분쟁, 기후재난 등은 모두 자연스럽게 발생한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이 설계된 시나리오라고 믿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등장하는 영웅은 대부분 준비된 인물이며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새로운 통제를 위한 명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이전의 통제를 잊어버립니다. 엘리트는 이러한 망각을 이용합니다. 반복되는 위기와 통제, 그리고 그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번 구축된 통제 시스템은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다음 통제를 위한 기반이 됩니다. 엘리트의 통제 방식은 언제나 정의와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그러나 그 포장 안에는 불균형한 권력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정작 그 기준을 만드는 이들은 검증되지 않으며 그들이 제시하는 공공의 이익은 대개 특정 집단의 이익과 겹칩니다. 이 구조는 투명하지 않으며 책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엘리트가 가장 잘 활용하는 프레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깊은 통찰입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선택하고 의심하는 능력입니다. 진실은 때때로 감춰지지만 그 흔적은 반드시 남습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추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 정교한 통제, 더 은밀한 구조, 더 광범위한 권력.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단지 이윤이나 정치적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통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같은 기준으로 행동하며 같은 체계에 순응하는 것.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완전한 통제가 실현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다시 묻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자유라고 믿는 것들 중 상당수가 실은 허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자유로운 선택, 자유로운 사고, 자유로운 이동조차도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 그것이 바로 엘리트 조직의 통제 전략이 가진 가장 무서운 힘입니다. 그들은 외형적인 억압을 지향합니다. 대신 스스로 복종하게 만드는 사회를 구축합니다. 복종이 자발적으로 느껴질 때 그 사회는 완벽에 가까운 통제를 실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제의 핵심은 서서히 자연스럽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때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카메라를 꺼두고 위치 추적을 막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얼굴을 노출하고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며 심지어 생체 데이터를 제출합니다. 그것은 모두 편의성과 보상을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그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엘리트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받는 대가로 점차 중요한 가치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일시적으로는 삶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보이기에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회는 멈춘 사회입니다. 그 사회는 점점 더 정체되고 변화가 멈추며 통제는 강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계관을 형성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과연 인간다움을 유지한 채 존재할 수 있는 미래인지에 대한 질문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감정과 본성을 대체하려는 순간 우리는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되물어야 합니다. 엘리트 비밀 조직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생명을 연장하고 죽음을 통제하며 인간의 유전자마저도 편집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단지 의학적 발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를 설계하려는 의지이며
이 세계의 구조를 자신들의 이상대로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오래되고도 가장 위험한 야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야망이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편안함과 통제를 맞바꾸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인간다움을 지켜낼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 결국 하나의 흐름이 될 것입니다. 각성한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사람들. 이들은 단지 정보를 많이 아는 이들이 아니라 질문을 멈추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짜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엘리트 조직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시스템의 외부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각성은 혼자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울림은 점차 퍼집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의심을 품고 그 의심이 불안을 만들며 마침내 스스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눈을 뜬 자들은 다시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뉴스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사건도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눈을 뜬 개인은 쉽게 조종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프레임을 거부하고 대중의 흐름을 따르지 않으며 언제나 의심을 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는 단지 선택의 폭이 아니라 그 선택을 만들어내는 시야를 확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야는 진실을 마주할 때 넓어집니다. 그러나 각성은 외로운 길입니다. 눈을 뜬 자는 때때로 비웃음을 당하고 고립되며 거부당합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방해하는 존재는 언제나 거북하게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연결되고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더 큰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이 흐름이 커질수록 엘리트 조직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시스템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감시는 더 정밀해지며 통제는 더 교묘해집니다. 하지만 각성의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항상 언젠가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진실의 편이며 역사는 각성한 이들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지 오늘의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며 인류 전체를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다음 세기의 문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언제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진실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고 다만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혹은 보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눈을 피하게 만들며 때론 외면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누군가의 설계도 위에 존재하는 가상의 삶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엘리트 조직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력도, 자본도, 정치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집단 의식의 깨어남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나누고 싸우게 만들고 서로를 증오하게 만듭니다. 분열은 통제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서로의 공통된 진실을 인식하고 연결될 때 그들은 가장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각성한 개인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연결되고 협력하는 것. 더 이상 독립된 저항이 아닌 네트워크화된 각성의 흐름. 이것이야말로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입니다. 정보는 공유되고 질문은 확산되며 진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시스템은 스스로의 모순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너진 구조 위에 새로운 세상을 설계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은 지배 복종의 구조가 아닌 자율과 책임, 신뢰와 협업의 구조.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기술을 인간성을 위한 도구로 재정의하는 그런 새로운 질서.
그것은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현실입니다. 이 이상을 실현하는 열쇠는 우리 모두의 의식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질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은 언제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무엇을 믿고, 무엇을 잃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작은 결심들이 모여 하나의 세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결국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됩니다. 진실을 직면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섰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무 일도 없던 듯이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리고 삶의 의미와 직결되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지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너무 명확하고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엘리트의 설계는 이미 우리 삶 속 깊숙이 파고들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구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야말로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설계의 대상이 아니라 설계를 바꿀 수 있는 주체입니다. 각성한 개인이 모이면 흐름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면 구조가 흔들립니다. 그 구조는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면 그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엘리트 비밀 조직의 미스터리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기원, 전략, 철학, 기술, 통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합니다. 결국 인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인간 자신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눈을 뜨세요. 질문하세요. 행동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자유로워지세요. 지금까지 현대 음모론과 엘리트 비밀 조직의 미스터리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충격을 받으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진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미스터리의 조각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